기아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0.1%, 영업이익은 154.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8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또한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론의 표준적 예제, 그 다음에 분석 및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 스루풋 회계 분석에 대한 어떤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현우 울산공과대학 원의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법 선구자라고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 이분의 얘기가 이론적의 특성은 우수한데 구현하는 게 힘들었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론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해 줬다 또는 인용해 줬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유명해진 2차전지 분야에서 유명해진 박사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의식 전환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하는 중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론을 배운다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칙과 이론은 그것의 표준적인 예제가 없다면 경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음. 이런 내용인데, 이 표준적인 예제, 이것이 제가 지금 스루풋 회계 실전 분석 한 것이 표준적 예제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분석 및 예제에 대한 예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아에 대한 뉴스로 유료평 EV9 공개, 현지 전동화 전환 박차, 이코노미스트 5월 말자 보도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개최한 기아 브랜드 서밋을 통해 가지고 이 30일 날 유럽 시장에 처음 공개하고 중장기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관련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은 모양입니다. 상당히 유럽의 마케팅을 위해서 상당히 유럽 전문가들을 다 이 말하자면은 이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기아의 전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4조 1,5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40.1%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8%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재고의 감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기대보다 좀 적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스루풋은 더 많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좀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60.8%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 거의 30%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총이익이 60%나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조 1,77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0.8%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증가했습니다. 49.9%. 그래서 그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또는 그 부품 가격이 부품 구입 가격이 매우 그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자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수르픈율은 4.5%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뭐 크게 증가를 안 시키고 0.9%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원가 절감, 저는 원가라는 용어를 그 좀 배제하고 쓰고 싶습니다만은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TOE 생산성 1.40으로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슬픈 영업이익은 1조 2247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72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소개하기 전에 TOE 생산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TOE 생산성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점을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생산성으로 얘기되고 원가 생산성으로 얘기되는 이런 것은 부분 최적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 생산성 향상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노동 생산성은 생산량 기준이므로 다른 그 조직에 대한 그 노력을 제대로 그 표현을 못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만 그 강조하는 나라라면은 그것은 노조를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나고 같은 거 아니냐. 영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팔리는 거지 생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팔리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원가 회계는 그 스루프트 회계하고 달리 생산자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스루프트 회계는 공급자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오는 그 구조개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600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난 것입니다. 요 밑에다가 매입액을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향후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위와 같은 양식의 재고 흐름으로 공개들을 하는 것이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입액이 그 12조 원 정도 구매한 것으로 이렇게 그 공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매입 유형을 보면 부품이 있고 원자재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엔진, 미션, 모듈 이런 금액이 더 크죠. 한 10조 원이나 되는데, 철판, 자동차 만드는 철판, 페인트, 뭐 이런 도색용 이런 것들은 1조 원대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서 손익내역 분석하는데 좀 참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매입처를 보면은 그 부품이나 부품들은 다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철판 이런 것은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죄송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그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좀그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그 분리를 하는데, 회사는 그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사용액이라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스루프 분석하고 그 갭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50.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0.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3조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6천억 원을 뺀 1조 4천억 원대가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으로도 19.4%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또 그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금액도 감소를 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도 8.2%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가 8.2% 상승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도 부품 및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생산 재료비하고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이 뭔고 하니 상품의 증감액이다. 그래서 이 회계 투명성은 2단계까지 그 패스가 됩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뭐 그 현대차도 거의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이게 없어졌는데, 제가 그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뭐 안 맞냐,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현대차는 이 현금 흐름표로도 일치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갭2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위배액을 적용해 줘도 697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적을 해보면은 유형자산 취득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 반영해 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조금 이렇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는 저로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이 보다는 많이 그 투명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조 2,913억 원이 집행이 돼서 9.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18명이 감소를 했네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자동화가 좀 많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대신 그 평균 임금이 연말까지 1억 4,700만 원, 1억 한 5천만 원 선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기아가 현대차보다 매우 높은 그 연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경력 사원들이 더 나이 많은 경력 사원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18명이 감소한 것은 아무래도 이 회사 연륜으로 봤을 때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 인상률이 10.8%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이 인건비, 감가상각비 외에 나머지 경비들을 모두 기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뭐 줄긴 줄었습니다만, 이 기타 중에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그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장을 돌리는데 어떤 그 동력비, 유틸리티비라든지
또는 그 다른 어떤 그 지급 수수료 또는 그 혹시 외주 주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걸 묶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외에는 어떤 경비들을 그 아꼈는지 저희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조금만 더 좀 친절해 줬으면은 아주 그 기아가 또 좀 멋있게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 같은 계열이면서도 그 어떤 그 회계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또한 있어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WCAI 회전율이 8.8 회전으로서 0.87 회전 상승했습니다. 수르픈율은 근데 이제 4.54%가 그 감소를 했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아까 1, 2, 3단계 했지만 어느 정도 그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반증을 하려면은 부품 및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어, 자, 이런 그 이 반증 추론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토화자본 이익률은 4%로서 전년 동기보다 2.5%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그 좀 더 그 우리가 논리를 더 훈련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이를 반증하려면 부품 및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가중평균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증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있겠는지 다음 장에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 데면 수량으로 산출해 보면은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그 매입액 및 사용액의 재고 흐름으로 좀 나타내 줘야 된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 재고 자산을 제공품 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로 표준해야 한다. 이게 왜냐면은 어떤 업종이든 회계라는 게 다 그 표준된 통일 원칙이 좀 적용돼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제품과 상품을 그냥 묶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별도로 또 이렇게 그 관리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면도 좀 분석하는데 좀 총제재 비용을 또 역산해서 산출해내는데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회사는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끈질기게 기초 자원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3.6% 하락한 거죠.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지금 아까 그 이 손익계산서나 비성분에서는 쉽게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 되는데 회사는 그 부품의 매입 중요 매입 가격 추이를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그이 3.4%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원재료가 크게 상승했다면은 3.4% 오른 것은 인상된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했으니까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55조 원을 하게 되면은 한 4조 7천억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지금 줄였거든요. 연말까지 그 이게 계획보다는 좀 5천억 정도가 적게 나오니까 회사가 좀 2.5%만 더 좀 판매 노력을 해 보시게 해가지고 노력을 한다면은 계획한 만큼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이 재고는 계속 줄이면서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2.5% 증가시킨다는 게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생산이나 영업이나 이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고를 22%를 그냥 증가한다. 매출 노력은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으로 영업 노력을 안 하더라도 이익은 더 나는 것으로 결산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 문제라는 것을 제가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스루풋 관점에서는 재고의 증가 시는 이 스루풋은 재고의 감소 때는 스루풋은 예가가 뭐 재고의 증가하고 관계없이 실적 베이스로 한다 그래도 한 56조 6천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원가 회계 예측보다 더 많이 나오죠. 이거 매우 바람직한 건데,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 승인이라고 한데, 판매 단가 승인이라고 한다면은 원가 회계 예측보다는 더 약간 비싸게 팔아야 된다. 5,600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하나 판매한다. 아니면은 뭐 상용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어떤 기종을 비유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4조 2천억이 남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원가 회계는 4조 8천억 남는 거로 재고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스루풋상으로 이익을 더 좀 창출하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연간 36.5회전, 이러면 이거를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한 열흘 내지 이 정도로 좀 한 열흘 난짝으로 1회전 한다 이런 실적을 낸다고 그러면은 4조 9천억 원, 아니 그죠, 매출이 5조 58조 원 정도 이룰 수 있고 영업이익은 4조 9천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 감소 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스루풋은 원가 손익 재고 자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판매가 전략은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원가 회계 기준은 5,500만 원이었는데 스루풋 전략으로는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 거로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것은 이제 누적적인 매출액 예측으로 봐서는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금 더 좀 눈에 띄게 4분면 매트릭스 표로 표현을 해보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이익이 감소를 했죠. 그럼 판매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아의 경우에는 4분면준 우하 측면이 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과 더불어서 이익이 증가했는데, 판매 예가가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례로 되게 됩니다. 이런 거에 해당하겠습니다. 주가는 85,6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26,300원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임팩트라는 게 제가 미래가치라는 거로 개념으로 개발을 해본 건데, 35.2% 상승했으면은 주가는 이 미래가치 지수에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부 가격 대비 135% 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현대차가 33.8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6.91%, 외국인이 무려 37.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